안녕하세요. 오늘 2부에서는 강동원의 행복 레시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행복 레시피는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쭉 쓰면서 우리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출발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저에 대한 모든 행복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전제 속에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레시피는 이제 일종의 요리책인데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매일 요리를 먹고 있는데 행복이라는 것이 마치 요리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리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제가 한 113개 정도 소재를 담았는데요. 사실 뭐 이 113개의 소재가 행복에 다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식료품을 가더라도 요리할 수 있는 소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매일 몇 개만 꺼내서 먹는 건데요. 행복도 마치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행복이 뭐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달콤하다, 뭐 쓰다, 짜다,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행복은 무엇보다 달콤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복에 들어가는데 전제 조건을 뭘 했냐면 이 책의 그 제일 윗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다운 삶의 디자인이더라. 삶의 디자인이다. 나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의 디자이너다 그거죠. 인생의 디자이너다. 라이프 디자이너다. 저는 그래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요소가 물음표, 느낌표, 쉼표 이런 걸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요소가 이제 물음표, 느낌표, 쉼표인데 이 물음표로 시작된, 즉 호기심도 물음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 물음표가 소통의 또 기회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물음표로 만들어진 두 개의 물음표가 연결돼서 하나의 또 느낌표가 되고 이 느낌표가 성숙되면 다시 반드시 또 필연적으로 쉼이라고 하는 쉼표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물음표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느낌표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 쉼표가 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가 스스로 이제 발견하면서 이 행복 레시피 책을 제가 이렇게 서술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끊임없이 물음표, 느낌표, 쉼표가 계속 연결되어 가는데 이러한 연결 속에서 이 자기만의 삶의 디자이너로서의 나의 행복이 만들어지더라. 이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더라. 물론 남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또 행복할 수 있죠. 가족의 행복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친구의 행복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고 또 선배나 후배 행복을 통해서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느껴가는 내가 물음표로서 나의 쉼으로서 만들어가는 행복이 정말 나에게 귀한 행복이 되더라라는 이제 결론을 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3부로서 제가 출발했거든요. 하나는 블루스카이를 깨우는 행복 레시피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2부에는 인문학적 생태관에 의한 행복 나눔, 또 3부는 디지털 문명 시대의 행복망,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구분해 봤는데요. 이 행복하고 꿈하고 제가 좀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행복은 뭘까? 그러면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뭘까라는 생각 속에서 행복은 꿈이 있는 경우, 행복은 희망이 있는 경우, 행복은 무언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행복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취된 후에도 당연히 행복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성취를 이룬 뒤에도 또 다른 꿈을 꾸게 되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어떤 면이면 날마다 새로운 꿈을 선택하면서 꿈꾸고 있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일부에서 블루스카이를 깨우는 행복 레시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해마다 이게 새해가 되면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늘이 복을 주기도 하고 또 부모가 복을 주기도 하고 친구가 복을 주기도 하고 가족들이 복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너무 우리나라 분들은 나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 받으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은 복이 남이 준다 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복도 내가 다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거든요. 우스운 말로 복 받을 짓거리를 한다. 복 받지 못할 짓거리를 한다. 이런 말 하는데 사실 우리 하루하루가 복을 쌓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 받을 짓거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복에 대한 정말 중요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입구자가 있고 받전자가 있거든요. 이게 먹는 과에서 굉장히 복을 받는 것 같아요. 먹는 과에서 복을 또 나누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책의 1부, 2부, 3부는 행복을 만들면 이걸 나 혼자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행복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마치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나 혼자 먹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도 요리처럼 나눌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복망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동체의 어떤 연대된 행복도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념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있다면 이게 나 혼자만 가족들만 행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동체 행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만든 행복을 나만 즐길 것이 아니고 행복을 나눌 수 있고 행복망을 만들어가지고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책의 이제 그 첫 번째 주제가 너 자신의 블루스카이를 찾아라 이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을 쓰게 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상징한 것 중에 하나가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Know yourself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사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상징하지만 그리스 델피아의 아폴로 신전 현관에 새겨 있는 경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Know yourself라는 말 대신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봤어요. Know your blue sky. 너 자신의 파란 하늘을 알라. 너 자신의 파란 하늘을 찾아라. 우리들이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내 가슴에 파란 하늘을 내 가슴이 파란 하늘이고 내 가슴의 파란 하늘에 해가 뜨는 것이 하루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 자신의 파란 하늘을 느끼고 내 자신의 파란 하늘을 알고 또 내 자신의 파란 하늘을 찾아가는 내 자신의 파란 하늘에 별을 띄우고 내 자신의 파란 하늘에 해를 띄우는 것이 너무 이게 행복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 자신의 블루스카이를 알라고 하는 뜻은 내 자신의 블루스카이에 빛을 켠다, 불을 켠다는 것은 행복을 춤추게 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평화로운 마음, 평등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저희 광주에 있는 무등사라는 뜻은 등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등, 등급이 없다는 뜻인데 이게 평등한 뜻을 듣고 있고 차별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공기와 이 푸른 숲으로 이루어진 이 산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파란 하늘에 산을 키우고 거기에 숲을 만들고
해를 띄우고 거기에 달을 띄우는 것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자신의 블루스카이를, 파란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린 블루스카이를 찾아라. 이게 자연이 우리에게 준 진리면서 하나의 좋은 행복한 감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무등산에 떠있는, 이 입석대에 떠있는 파란 하늘의 모습과 달빛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 하늘을 내 가슴에 담는 것이 나 자신을 아는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중요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총장 시절에 강주에서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때가 2018년 이제 8월이었는데요. 7월, 8월 이제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열렸는데 우리 이제 조선대학교 운동장에 이렇게 하이다이빙을 설치해가지고 하이다이빙의 이제 광경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멀리 높이 날아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리차드 바키의 갈매기 꿈 속에 보면은 높이 날아야 멀리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높이 날아야 멀리 본다. 요즘에 이걸 뒤집어서 말합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이 난다. 높이 날아야 멀리 본다. 멀리 보기 위해서 높이 난다. 이 말이 다 거의 비슷한 말인데요. 어쨌든 인간은 끊임없이 이 내 가슴에 파란 하늘에 무엇인가 솟구치는 그런 느낌, 행복, 사랑 이런 걸 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훈련의 과정이지만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구나. 공자의 인생 삼락에 보면 학이시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학이시습이 굉장히 흔히 쓰이는 말인데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죠. 배우고 완전히 전문적으로 익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에 대학 다닐 때는 치과 치료에 굉장히 낯설지만 졸업을 타고 환자를 보면서 환자로부터 많이 배웁니다. 사실. 어떤 면에 보면 환자가 환자이면서 또 환자가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환자를 존중하라고 했어요. 환자가 여러분들 선생이다. 날마다 환자가 배우거든요. 사실은. 환자들은 가르쳐주면서 돈을 내면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치과 선생님께서 늘 환자들 매일 맞이하는 환자를 볼 때마다 끊임없이 학이시습이 되거든요. 학이시습. 배우고 또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로서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전문가로서 프로가 돼가지고 환자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는데 프로가 되지 않고 환자가 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죠. 몰라서 불편하고 치료가 실패해서 불편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시습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우리나라 이제 교육 문제의 이제 목표가 서울대학이라든가 고려대학, 연세대학교 가는 게 되게 목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스카이라는 말을 제가 붙여봤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블루스카이라는 말을 붙여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스카이와 블루스카이에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삶의 행복을 제가 한번 이건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이 서울스카이에 있는 분이나 블루스카이에 있는 분이나 다 저는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늘 어떤 스카이를 갔든지 간에 바람이 흔들리기도 하고 폭풍우에 시달리기도 하고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은 중심체,
나라고 하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이 블루스카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블루스카이는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면서 나를 주인되게 하는 자존감이고 나를 이끄는 빛이며 꿈이며 희망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슴에 담고 있는 블루스카이는 너무 위대한 것이죠. 우리 인간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너무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늘 자존감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세상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 블루스카이에서 이제 오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 블루스카이를 품고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난 것이죠. 날마다 태어난 것이죠. 내일 태어나지 않으면 오늘 죽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날마다 우리는 태어나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이죠. 프레젠트란 말은 현재는 선물이면서 현재는 지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은 보통 주어진 시간도 선물이고 주어진 공간도 선물이고 주어진 지식도 선물이고 또 날마다 얻는 지혜도 선물이고 물질도 선물인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날마다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가면서 익어가고 있는 하나의 여행이다. 어떤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둘레즈가 아장스만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영어로 말하면 rearrangement, 재배치라는 뜻인데 창조보다는 생성이라는 말을 중요시하면서 날마다 어제의 시간, 어제의 공간, 어제의 지식과 결별하고 새로운 시간과 공간, 경험, 기술을 축적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고 내일은 등에 업고 있지만 사실은 어제와 결별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물질적으로 끊임없이 결별하고 또 새로운 곳을 맞이하고 재배치해가는 이런 과정에 선물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블루스카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는 이 날마다 받아들이는 현재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선물답게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끝으로 이제 그 92세 할머니의 인생 조언이라는 글이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사람들은 행복을 적금처럼 나중에 쓸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그 해인사에 8만 대장경에 이 법보고서라고 하는 법보고 전해가 8만 대장경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글을 보시면 너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많아요. 저는 이제 그 관세음보살과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을 대비하면서 그 법보전에 좌우측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글을 보면 원강도량 하처요. 현금 생사 즉시라. 이 말은요. 그 옛날에도 원강도량, 뭐 천국일 수도 있고 또 극락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그 깨달음의 이 지혜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처 어디에 있냐면 현금, 지금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죽고 사고 하는 이 현재에 있는 것이지 미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현재라고 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이 관세음보살님 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러한 사유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행복, 나의 현재, 나의 지금이라는 것이 행복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2부 강의를 물론 다 드릴 수는 없었고요. 이 강동원의 행복 레시피에 정말 그 113개의 소재 중에서 불과 서너 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행복 레시피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